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건데, 그럼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는다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순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로 쭉 정리를 해 보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학교 활동에서 했던 게 되게 많아요. 뭐 수상 경력도 있을 수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고, 뭐 독서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 월별로 학년월, 그러니까 여기 1학년 3월 달에 진로 활동 중에 강연을 들었었고, 수행평가는 기하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 그리고 4월 달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보고서를 썼었고, 독서는 뭐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린가, 그 책을 읽었어. 그 다음에 수상은 뭐 5월 달에 논술 수상을 했고, 뭐 자율 활동에서 누가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들었어. 뭐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다 써보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있으면 쓰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어디 여백에다가 또는 뭐 이제 이런 저희 자료집 이런 거에 메모랑 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첫 번째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의미가 있고 없고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판단하지 말고 전부 다 써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말고 다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고 없고를 그냥 쭉 상관없이 쭉 써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이 기하조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이 4월 달에 쓴 보고서가 논술 대회에 영향을 줬어.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 수행평가 때 했던 기하조서라는 것이 세계의 절반을 왜 굶주리는 책을 읽게 했어. 뭐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들었던 강연이 또 한편으로는 동아리 활동에 뭐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5월에 들었던 이 강연이라는 것이 저기 수행평가에 뭘 하는 데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 다음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건 이 다음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있고 없고를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면서 이것들의 의미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어서 꼭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어서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의미 있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 3일 이상 학생부를 읽고 학생부에 저런 내용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에는 저기 이제 수행평가, 여기 있는 수행평가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저것들을 다 이렇게 써보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뭐 진짜 없네? 막 이럴 수도 있고, 내 학생부를 보고 막 여기저기 컨설팅도 받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막 내가 초라해졌는데, 저걸 막 하다 보니까 야,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했고 이것 때문에 이게 꽤 근사한데, 나 굉장히 근사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원서 쓰면서 굉장히 많이 다치고 많이 아프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보잘것없이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하다가 보면, 그리고 이렇게 연결 짓다 보면, 나 굉장히 고등학교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그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충만한 자신감, 그 자신감과 자긍심이 자기 속에서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이라는 게 잘 써서가 아니라 내가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작업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근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꼭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청 안내에다가 PDF 파일을 드렸잖아요. 요런 걸 드렸잖아요. 요거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애보고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다 써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최소 3일 이 학생부를 읽으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떠올려 보면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보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 3일 그리고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최대 2시간 하루에 최대 2시간 최소 3일 이상 그럼 6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거죠. 때로는 이걸 5일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쭉 한번 적어 내려가 보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을 3개 드렸는데 그 셋 중에 이제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의미 있어서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쓸 수 있는 거를 다 따로 마련해 놓는 양식을 하나 더 드렸어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글을 못 써서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해서 못 쓰는 거다?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거다. 그러니까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거니까 이거를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다라는 점.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된다. 제가 아까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근데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다. 2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칙은 좀 전에 시간 순서대로 쭉 따져보는 거. 요거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 거를 볼 때잖아요. 자, 두 번째 거를 보면 뭐냐?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들한테는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세특이나 행특을 선생님들이 쓰시게 되니까 세특이나 행특에 나타나 있는 나는 어떠한 성격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요. 세특이나 행특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 말고 앞에 시간 순서로 쫙 정리하는 건 내가 아는 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세특과 행특에서 성격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을 중심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성격을 중심으로 본다는 말은 해주면 가장 좋은 방식은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서 단어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세특이나 행특에서 반복되는 어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목마다도 다르고 한 과목 안에도 여러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뭔가를 써주셨을 때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표현이나 단어를 찾아서, 그 반복되는 표현이나 단어를 찾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속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양식을 드렸죠. 그래서 뭐 몇 학년에 무슨 과목에 세특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더라, 행특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더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또는 나는 주로 선생님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쵸? 이런 모습은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은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희생정신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특이나 행특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그 단어들의 일단 속성을 먼저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2번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1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 단어들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뽑아냈단 말, 이렇게 썼단 말이죠. 세특에서 이런 것들을 써냈어요. 국어에서 뭐 조원주가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 수학에서 어쩌고 영어에서 어쩌고 사회에서 어쩌고 과학에서 어쩌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아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써놨더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뭘 끌어내? 속성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단적으로 딱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색깔을 해놨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녹색,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색깔만 한 거 잘 구별 못 하실까봐 글자 크기도 조금 키워놨는데 참 그럼 저런 단어들 뭐 여기에 있는 의문을 포기하지 않고 흥미와 호기심 뭐 이런 단어들 저 단어들에서 속성을 끌어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을 끌어내서 보면 아 나는 어떤 속성은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떤 속성은 강조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강조가 안 되는 속성 중에 내가 학교에 대학에 보여주고 싶은 속성이 있으면 그걸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강조하고 있는 속성들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빨간 건 바로 협업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협업 능력이 있다. 어디? 자기소개서 2번에 쓰면 되지. 자기소개서 2번에 저걸 쓰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뭘 쓰면 되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뭘 쓰면 되는 거냐? 무슨 협업을 했는지를 쓰면 돼요. 자기소개서에. 아니 협업 능력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 협업 능력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 저거를 2번에 써야겠다. 그 2번에 쓰는데 뭘 쓰느냐? 내가 어떻게 협업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없으니까. 어떻게 협업했는지 없으니까. 학생부에 있지만 없는 걸 쓰라니까. 그러니까 학생부에는 협업했다는 건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협업했는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번에 써야 되면 그걸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2번 여기 같은 경우 이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뭐 이거 그 PPT에서는 골드라고 하던데 그냥 이게 뭐 골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는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신이 별로 안 좋다. 내신이 별로 안 좋으면 지적 능력이 우수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학업 역량이 뛰어난 거에 떨어진 거예요. 내신이 안 좋으면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건데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계속 뭔가를 노력하는 건 지적 탐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거니까. 그럼 저건 학업 역량 중에 하나잖아. 그럼 저 학업 역량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적 호기심을 어떤 식으로 내가 보여줬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 세특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의문을 품었다는 게 돼 있으니까 과학에서 의문을 품었다는 게 돼 있으니까 그 과학에서 의문을 품었던 거를 자기소개서에 써서 내가 지적 능력이 있다 또는 학업 역량이 있다 적어도 학업의 태도는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거를 막상 바로 쓰려고 하면은 그게 힘들잖아. 그게 힘드니까 이걸 갖고 이런 속성들을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향상시키려고 한 노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탐구해 이런 것들은 성실성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성실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주도적 저기 수학에 있는 저 파란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주도적 뭐 이런 말들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니까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으신가? 맑고 향기롭게님 그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자기소개서에 많이 써도 3주면 끝이라 그랬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8월 22일부터 해도 돼요. 8월 22일부터 해도 되기 때문에 대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 속성을 예를 들면 그 아까 나와있던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말고 이런 말 떠올리시지 말고 여기서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멈추신 상태에서 저기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풀거리가 있는 단어들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같이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단어 하나씩만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떠올려보면 그게 어떤 거다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자, 뭐 이런 걸 딱 보시면 이 친구는 어떤 모습이 좀 보이세요? 저는 이제 해왔겠죠? 네. 이렇게 색깔 제가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색깔이 나오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막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저는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관점을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런 단어들, 개성적이란 단어, 참신하다, 뭐 질문, 의문, 그리고 영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기 보시면 찾아라는 단어에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과학에도 자발적이라는 단어에 색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니까? 지금 막 글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래서 그것들이, 이것들이 같은 속성으로 되어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럼 그걸 갖고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신만의 고유성이나 개성, 그러니까 자기만의 참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또는 기존의 생각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은 굉장히 고유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든 친구들한테 이렇게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 쓸 소재가 된다는 거죠.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노란 부분은 지적 호기심과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영화에서 찾아들어, 저 한 단어, 찾아라는 저 한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하고 찾아 듣는 건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자발성이나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니까 생각을 해 두실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할만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보다 보면 충분히 할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저만 그런가?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이런 속성들을 끄집어낸다. 양식은 제가 아까 뭐 했다 그랬죠? 시청 안내 페이지, 다시 보기 페이지가 될 텐데, 다시 보기 페이지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학생부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글자 좀 작으니까 제가 PT만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화면 욕심 있는 제가 또 화면을 포기하고 글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PT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내신도 있어요. 그렇죠? 세부능력 특기, 원래 이제 내신이 먼저, 여기 있는 내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 동아리 활동도 저 앞에 먼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어때요? 좀 잘하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예요? 못하는 친구 같아요? 잘하는 친구 같아요? 이렇게 내신만 보면은 그냥 뭐 2등급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뭐 성취도야 뭐 A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처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색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몇 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어때요?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어떠십니까? 이거는 참고로 이 색깔 있는 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 이거는 어떤 아이 학생부가 아니고요, 제가 쓴 거예요. 어떤 아이 학생부가 아니고 제가 쓴 겁니다. 제가 함부로 어떤 아이 학생부를 쓸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아이의 학생부의 모습을 상상해서 쓴 거예요. 상상해서 썼는데, 제가 학생부를 워낙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얘 무슨 과 쓰면 좋겠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억의 조합에 의해서 탄생된 학생부입니다. 탄생된 학생부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걸 것 같냐? 요 색깔이 있고요, 그렇죠?
요 색깔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 색깔도 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등장할게요. 글자가 작아지지만. 자, 이렇게 봅시다. 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쵸? 몇 년 전 책이에요. 박엄리오님처럼 몇 년 전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같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그쵸? 클라우스 슈밥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왜 세계의 절반은,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자, 벼락부자님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 보통은 비슷할 거예요. 학생부가 다 저렇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요 색깔은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다는 걸 나타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쵸. 큰 박수를 받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근데, 그렇게 뭐, 굉장히 막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근데, 빨간 건, 좋은 거라기보다는 구체화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요소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표현을 찾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를 볼 때, 학생부를 볼 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학생부를 볼 때, 좋은 표현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구체화시킬 표현이나 보완할 표현을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학생부를 보면서 이거는 구체화시키면 좋겠는데 이건 보완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거나 보완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무엇인가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또는 어떠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이 학생부는 좋은 학생. 뭐 이게 좋은 학생부, 안 좋은 학생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학생부, 안 좋은 학생부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좋은 학생부, 누구를 기준으로 안 좋은 학생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시키거나 보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성적이 저렇게 딱 나와 있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의미 있는 결론.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자료, 뭐 어떤 다양한 자료를 썼는지. 그럼 그 자료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왜 그 자료를 골랐는지. 그 의미 있는 결론은 뭐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인 대안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화하면 그것이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체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친구는 능력이 있구나. 이 친구는 어떻게 했겠구나. 왜냐하면 글자 수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써서 주시기가 어렵거든요. 이 자기소개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3번 이상 학생부를 정독하면서 저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저것들을 읽어내는 거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학생부에 있지만 학생부에 없는 걸 써야 된다. 학생부에 있지만 학생부에 없는 걸 쓸 수 있어야 학생부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니까? 학생부 있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부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학생부에 있지만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